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간병하다 남편과 불화를 겪었던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막내이지만 아들은 혼자라서요. 남편 위로 누나가 2명 있고 뇌출혈 이후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홀 어머니가 계십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남편의 다짐을 받아놓기도 했답니다. 남편뿐 아니라 시누이들 역시 본인들도 시댁에 가면 저와 같은 며느리라며 누구보다 저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리 엄마가 편찮으셔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게 혼자 모시게 하지는 않겠다고 한 말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사무치게 후회가 돼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지만 시누이들과 남편이 돈을 합쳐 간병인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 제가 모시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큰 시누이가 남편이 미국의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서 한국을 떠나버렸고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요식업을 하던 둘째 시누이 가게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 편인 척 행동했던 시누이들이 그렇게 말을 바꿔 버릴 줄은 몰랐어요. 둘째 시누이 가게가 망하게 되면서 간병비를 보내주지 않자 첫째 시누이도 둘째가 간병비를 내지 않는데 한국에 있지도 않는 자기가 왜 내야 하냐며 자기들도 미국에 와서 적응하느라 힘이 드니 간병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요. 알고 보니 한국으로 큰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때 불리하다며 시어머니를 위한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욕심에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전문직이라 월급이 많은 편이었기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출금을 갚으면서 생활비의 간병비 전액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니 살림을 좀 못하더라도 시어머니를 봐달라고 사정했어요. 자기도 누나들을 설득해보겠다며 다시 간병비 보내줄 때까지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병간호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시어머니 수발을 들며 지내고 있었는데 시누이들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는지 새 간병인을 쓰는 건 기약이 없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있다 보니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어요. 혼자 힘으로는 몸을 일으키는 것도 힘드시니 항상 누워만 계셔야 했고 시간을 보내느라 TV만 보고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에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시누이들이 보냈던 간병비 지원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3명이나 낳고 키워준 분인데 자식들은 돌보지 않는구나 싶어 속상했답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시누이들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제가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고맙다며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은 정말 잘했다고 자기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보다고 기뻐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시누이들에게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시니 내가 힘들어도 잘하고 있는 거라 믿으며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너무 실망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며칠 전 친정어머니가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에 큰 부상을 입게 되셨어요. 친정아버지가 집에 계시긴 하지만 낮 시간에는 출근하셔야 하고 저는 외동이라 돌봐줄 형제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친정어머니 다리가 회복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함께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지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 힘들다고 단호히 말하더군요. 그동안 남편과 제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지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면서 어딜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을 쉽게 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는지 몰랐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림을 도맡아 했던 저의 부탁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모습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 지금까지 당신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말하냐며 지금 다리가 다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 친정 어머니가 지금 당신 어머니와 뭐가 다르냐며 큰 소리치고 따져버렸어요. 시어머니처럼 몇 년을 모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 몇 주만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한 건데 말이죠. 남편에게 수발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함께 살게만 해달라고 한 건데 고민하는 척도 하지 않고 단칼에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남편은 사위가 장모와 한 집에서 살 수 있겠냐며 발악하더니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는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돈을 벌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장모님까지 오시면 우리 미래를 위해 적금은 언제 하냐며 장인어른이 간병비 보태준다고 하셨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집에 오시면 자기 어머니가 마음이 편하겠냐고 스스로 몸도 못 움직이는 모습을 장모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이 시어머니 똥 오줌 받아내며 수발드는 모습을 보시면 장모님 마음도 좋지 않을 거라네요. 자기 딸 고생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나면 자기를 사위로 생각하겠냐며 장모님을 집에 모셨다가는 집안 싸움 일어날 거라는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저의 부탁은 절대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말에 결국 저는 큰 소리를 내고야 말았어요. 내가 당신 어머니를 남이라고 생각한 줄 아냐? 평생을 함께할 남편 어머님이니 이제껏 불평 없이 모신 것 아니겠냐고 따졌더니 자기는 엄마를 모셔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제가 우리 집에 모신다고 데려와 놓고 왜 생색내냐고 하네요. 1시간을 그걸로 싸우고 언성이 높아지니 집 구석이 답답해 못 쉬겠다며 남편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누워 계시면서도 저희 대화를 다 듣고 계셨답니다. 큰 소리가 들리니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며 사과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를 이해해 두시는 척 했지만 친정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남편을 설득해 주겠다는 말은 결국 안 하셨지요. 마치 그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듯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에게 남편을 이해해 주라고만 하시네요. 남편이 말한 대로 제 팔자를 제가 꼰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노력한 희생의 시간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좋은 대답을 듣자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2년간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지금까지 저의 노력이 헛것이라는 회의감 뿐이네요. 결혼 생활 4년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혼을 하고 나면 아이와 함께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에 사연을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서러워 눈물만 나는 하루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지혜를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